서울창업허브와 함께하는 성공창업 준비 매뉴얼 교육과정 9회차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준호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비즈니스 모델 분석에 관련된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학생들이나 또 청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볼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비즈니스 모델 분석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비즈니스 분석이란 말 자체가 학생들한테는 생소하고 또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도 되게 생소한 개념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번 시간이 가장 핵심적인 공부를 한다 생각하시고 집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 분석이라고 할 때 영어로는 우리가 BM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이죠. 그런데 대개 얘기를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한국말을 쓰지 않고 주로 영어를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BM 하면 비즈니스 모델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첫 시간이니까 비즈니스 모델 분석의 정의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상품, 서비스, 정보의 흐름 등을 엮어내는 사고의 틀입니다. 그리고 그 사고의 틀 내용, 그 안에 담겨진 컨텐츠는 뭐냐면 사업을 영위하는 광범위한 이해 당사자 간의 역할, 그리고 잠재적 이익 가능성, 그리고 매출 원천 등이 담긴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은 이런 내용들을 담는 하나의 큰 사고의 틀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비즈니스 모델 분석은 저희가 1, 2, 3 세 가지를 공부합니다. 이 시간에는 최소 변수 비즈니스 모델 분석 1 이것을 공부합니다. 자, 비즈니스 모델 1은 2와 3과 비교해 봐서 간단하죠. 왜냐하면 여러분 칠판에 있는 것처럼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변수에 의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설명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특징은 개념을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최소 변수 비즈니스 모델이 끝나면 두 번째는 비즈니스 모델 2를 공부하는데 그거를 보통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 공부할 것은 비즈니스 모델 3인데요. 그거를 보통 린 캠퍼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 연구자들 이름보다도 제일 중요한 단어는 요 세 가지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분석 1은 최소 변수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고요. 비즈니스 모델 2는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라는 용어로 설명을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린 캠퍼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를 이제 1번, 2번, 3번 순서로 공부를 할 텐데 각 공부를 할 때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비즈니스 모델 분석 1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즈니스 모델 분석 1 아까도 설명했지만 중요한 게 4개의 변수로 비즈니스 모델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 비즈니스 모델의 용어를 또는 개념을 이해할 때 가장 편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자, 비즈니스 모델 분석에 1, 2, 3, 4 4개의 변수가 있는데 가장 학생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이 첫 번째인 가치 제한입니다. 가치 제한 자체의 말이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가치 제한을 설명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이 무엇이냐면 가치 제한이란 말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뭔가 다른 용어로 이걸 설명한다면 어떨까 해서 책을 찾던 중에 이 가치 제한과 동의어가 뭐가 있냐면 제품 컨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가치 제한이란 말 대신에 제품 컨셉이란 말하고 동의어이기 때문에 가치 제한은 무엇이냐 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품 컨셉이다. 제품 컨셉이라는 건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디자인 컨셉, 또 예를 들어 집에서 리모델링 한다고 하면 리모델링 컨셉이 뭐냐, 또는 자기가 집을 짓는다, 만약 한옥을 짓는다 또는 서양을 짓는다 할 때 내 건축물의 컨셉이 뭘까?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 TV에서 나오는 연예인들이 어떤 자신의 컨셉을 뭐로 할 것인가,
뭐 똑똑한 사람의 컨셉, 이렇게 컨셉이란 말도 되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가치 제한이란 말은 이 제품의 컨셉이란 말하고 동일한 단어다. 그리고 마케팅에서도 가치 제한이라는 말보다 제품 컨셉이란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럼 제품 컨셉이라는 게 무엇이냐? 여기 보시면 컨셉이라는 거 하는 것은 뭘 담아야 되냐면 목표 고객이 누구냐, 그리고 이 목표 고객한테 제공되는 제품의 편익하고 혜택, 다 영어에 뭘 번역한 거냐면 베네핏을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 편익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혜택이라고 번역을 하지만 저는 혜택이란 말로 많이 씁니다. 다시 말하면 제품의 컨셉이라고 하는 것은 고객한테 제품을 통해서 그 제품을 구매해서 얻는 혜택이 뭐냐, 그것을 가치 제한이라고 합니다. 또는 제품 컨셉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 햄버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햄버거의 컨셉은 한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컨셉은 무엇이냐면 스피드 햄버거, 그죠? 그러니까 가까운 어떤 프랜차이즈점에 가서 햄버거를 빠르게 먹는 그런 그 햄버거를 우리는 스피드 햄버거라고 합니다. 그 컨셉은 스피드에 있죠. 스피드가 고객한테 주는 혜택이 되는 거죠. 또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수제 햄버거가 있죠. 수제 햄버거. 수제 햄버거는 어떤 컨셉을 주죠? 건강함이랑, 고객들한테 건강함이라고 하는 컨셉을 주죠. 그래서 같은 햄버거라도 스피드 햄버거의 컨셉은 스피드고 수제 햄버거의 컨셉은 건강함이죠. 또 그런 햄버거만 있는 게 아니라 중고등학교 앞에는 햄버거 싼 햄버거가 있죠. 아주 가격이 낮은, 그러니까 젊은 우리 중고등학 학생들이 햄버거를 먹을 수 있도록 그 햄버거의 컨셉은 싼 게 컨셉이 되는 거죠. 또 어떤 경우에 컨셉이 있냐면 편의점에 있는 햄버거. 이거는 편리한 컨셉이죠. 예를 들어 저녁 2시에 햄버거가 먹고 싶다. 그러면 우리 편의점에 가서 우리가 햄버거를 사 먹게 되죠. 그때는 그 햄버거에는 고객들한테 뭘 주냐면 편리함이라고 하는 혜택을 주는 거죠. 이처럼 컨셉이라고 하는 것은 햄버거에 있어서 보면 4가지 경우가 있는 것처럼 이 컨셉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많습니다. 컨셉을 구성하는 요소는 2가지죠. 앞에 목표 고객이 어떤 고객한테 나의 햄버거를 팔 것인가, 목표 고객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혜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품 컨셉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내 제품은 목표 고객한테 이러이러한 혜택을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햄버거로 설명을 한다면 스피드 햄버거를 먹는 고객들은 주로 회사나 직장에 계신 사람이 이제 목표 고객이 되겠고요. 그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죠? 네, 스피드 햄버거, 빠른 속도로 햄버거를 제공하는 그러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스피드 햄버거 컨셉은 젊은 2030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그 햄버거를 주고 거기서로부터 스피드한 햄버거를 받는 이런 개념이 이제 가치 제한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우리가 창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항상 제품 컨셉이 뭐냐 이런 질문들을 심사위원이나 또는 많은 투자자들이 물어보는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치 제한이라는 말을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번째 수익 공식은 뭐냐면 보통 수익 공식이란 말보다는 수익 모델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사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제품을 구매할 때 현금으로 결제할지 아니면 외상으로 결제할지 아니면 할부로 살지 이러한 결제 방식에 관련된 얘기고요. 핵심 자원과 핵심 프로세스는 둘 중에 하나만 외우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핵심 프로세스는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주로 시스템하고 프로그램하고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핵심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했던 시스템과 프로그램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마케팅 방법, 채널 관리, 생산 공정, 평가 프로그램 이런 거에 관련된 것이 핵심 프로세스고, 핵심 자원은 그 위에 사람, 기술, 특허, 채널, 파트너십, 브랜드 이런 것들을 핵심 자원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이런 개념들을 예를 들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례 분석에서 보는 회사는 알라딘의 중고 서점입니다. 알라딘의 중고 서점은 알라딘으로부터
온라인 책을 구매한 사람들이 그 책을 이 구매 중고 서점에 팔게 되면 마일리지를 55%를 쌓아줍니다. 그래서 그 마일리지를 가지고 다시 책을 구매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알라딘의 중고 서점은 오프라인 매장들이 전국에 제가 알기에는 한 30개에서 50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가서 중고 서점을 사는 그러한 사업 모델입니다. 이 사업 모델을 가지고 가치 제한, 제품의 컨셉부터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치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제품 컨셉하고 동일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컨셉이라고 하는 것은 고객한테 어떤 혜택을 주느냐, 여기에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라딘의 중고 서점은 고객한테 뭘 주죠? 일단 카페 같은 환경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또 알라딘이라는 것이 고객들한테 이 브랜드가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신뢰감을 주는 브랜드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혜택은 정가보다 싼 구매를 제공하는 거죠. 이 제품 컨셉 세 가지입니다. 편하게 책을 볼 수 있는 환경, 그 다음에 신뢰감 있는 브랜드, 세 번째는 싼 가격을 구매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수익 모델은 뭐냐면 당연히 책을 판매하는 그 마진을 먹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알라딘 중고 서점에서 뭘 파냐면 음료도 팔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팬시 제품들 팔기 때문에 이 판매 수익 외에도 그런 부가적인 수익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알라딘의 수익 모델이라고 하죠. 알라딘의 그 핵심 프로세스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핵심 프로세스라고 하는 건 시스템과 프로그램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온라인 구입하고 되팔 경우에 일정 금액의 예치금을 적립해 주죠. 저것이 55%의 마일리지를 쌓아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이백 제도죠. 다 책을 사주는 것이 아니고 그 모회사인 온라인 서점인 그 알라딘으로부터 책을 산 고객의 책을 되사줄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주는 거죠. 아무나 사주는 게 아니라. 그런 두 가지 제도가 이 알라딘의 중고 서점의 핵심 프로세스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핵심 자원은 뭐냐? 그죠? 알라딘의 브랜드하고 그다음에 35개부터 50개가 되는 중고 서점 오프라인 매장이 이 알라딘의 중고 서점의 핵심 자원이 되는 거죠. 이처럼 이 네 가지 변수를 가지고 알라딘의 중고 서점의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